안녕하세요. CPTV입니다. 나침반 제가 평소에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였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 삶에 아직 방향을 못 잡아서 좀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렌마크의 우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가 서로 다른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공감, 시작. 공감.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얼마나 마음을 터놓고 나의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있습니까? 또 CGN TV 주님과 얼마나 많은 공감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참 공감이라는 단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강의를 시작함에 앞서 가볍게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거든요. 온도계라고 가정하고요. 1도부터 9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몸 상태가 9점이다. 최고 좋다. 지금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다. 1점이다. 몸은 여기에 있다 그냥. 그래서 내가 몇 점쯤 되는 것 같은지 옆에 계신 분이랑 이야기해 보시는 시간 혹은 잠깐 생각해 보시는 시간 정말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고요. 짧게 한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번 얘기해 보시죠. 몇 점쯤 되는 것 같은지. 네, 몇 점쯤 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몸 상태도 너무 중요한데 몸 상태만큼 중요한 게 우리 멘탈, 마음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몸 상태 플러스 마음 상태까지 같이 얘기하시면서 평균을 잡아주시면 돼요. 내 평균 점수가 1점. 마음 상태도 힘들고 몸 상태도 힘들다. 9점. 뛰어다닐 수 있고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래서 내가 평균적으로 몇 점쯤 되는지에 맞춰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계신 분이랑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몇 점인가 이야기하는 시간 1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몇 점쯤 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럼 편안하게 저희 손 한번 살짝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평균 9점. 장난 아니다. 최고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뺐던 것 같습니다. 평균 8점. 와우. 평균 7점. 오, 예, 몇 분 계시고요. 한 이 정도 계시는 것 같고요. 6점. 와, 예, 감사합니다. 5점. 아, 예, 역시 중도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네요. 4점. 오호, 4점도 꽤 계시고요. 3점. 오호, 진짜 많네요. 2점. 아,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점이요? 네, 1점은 대부분 이런 데 안 오시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와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우린 늘 그것들을 체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래야만 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몇 점이어야만 할까? 특히 교회 내에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요청할 때가 있죠.
저도 대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늘 그래 새벽에 와서 저녁에 집에 가도록 해라. 내가 너에게 유치부, 주일학교부터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교회 식당 봉사와 함께 다양한 봉사를 너에게 정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에게 항상 이쪽을 요구하죠. 웃으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하도록 해라. 되게 신기한 건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직장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야 되는데 컨디션이 여기 있는 거죠. 모든 힘을 여기에 쏟았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 존재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기죠. 교회와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참 이제 대학생들은 연애할 때니까 연애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공감하는 거. 특히 연애 초기에는 공감의 초능력이 발생해요. 아시잖아요. 나 새벽 예배 가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하는 자매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죠? 그럼 어때요? 아침잠이 많은 나?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죠? 새벽 예배에 공감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꼭 가야 해. 나 까르보나라 파스타 너무 좋아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그거 정말 나 완전 베스트 음식. 공감력이 향상되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연애가 지속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저도 다행히 아내가 결혼을 해주셔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 초기에는 너무 신나게 공감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모든 걸 맞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가 있어요. 제가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모든 공감을 맞추고자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이렇게 멋지게 강의하지만 어깨공감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이유가 뭘까요? 공감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늘 공감하는 게 중요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우리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다 있으시죠? 저도 뇌가 가끔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경우는 내가 진짜 뇌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뇌로 공감합니다. 공감되시죠? 뇌의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뇌는 이 앞쪽 뇌가 있어요. 이 앞쪽 뇌 다 같이 이마에 손 한번 살짝 얹어볼까요? 같이 이렇게 해볼까요? 아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하 여기 여기가 똑똑해지는 뇌예요. 여기가 자극되면 사람이 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자극되는 똑똑해지는 뇌예요. 여기가 흔히 말하는 전두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죄송합니다. 전두엽이에요. 똑똑해지는 뇌. 뭔가 사람이 이성적으로 발전하면 여기가 나죠. 특히 여기 있는 뇌를 저는 이렇게 별명합니다. 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뇌죠. 뭐뭐 해야만 해, 이거 해야만 하고 이렇게 움직여야만 해 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발달하면 교회에서 봉사해야만 해,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야 해, 네가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해, 다 알죠. 다 알아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죠. 언제 이게 완전 개발되냐면 전두엽에서 안정감이 느껴질 때, 충분히 마음의 평안함이 확 느껴지면, 기분이 좋으면, 그런 날 있잖아요. 기분 너무 좋은 날, 오늘 정말 여기 9점에 가까운 그런 날, 우와 완전 신나. 누가 살짝 실수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럴 수 있지 뭐. 괜찮다.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근데 반대의 날도 존재하죠. 가끔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아이는 뇌가 존재할까?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런 양성소가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굳이 나에게만 왜 이러지? 우리 교수님은? 우리 부모님은? 심지어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가끔 그러시지 하면서 나의 이쪽 뇌를 잡게 할 때가 있어요. 뒷목 한번 같이 잡을게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쪽에도 뇌가 존재하거든요. 이쪽에 있는 뇌는 안정감이라기보다 뭔가 본능적인 뇌예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관장하는 뇌죠.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근데 일반적으로 기분 좋은 게 오래 갈까요? 기분 나쁜 게 오래 갈까요? 라는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나쁜 게 훨씬 더 오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세게 자극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쪽 부분에 뭔가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막 그런 느낌들이 막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에 늘 두 가지 뇌가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번 이성적인 뇌가 훨씬 더 발달한 사람인 것 같다. 2번 나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다. 뭐뭐 하고 싶다에 충실하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이랑 이야기해보는 시간 4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얘기 시작해보시죠. 몇 분 정도 되시는지요? 어쩐지 이성 감정. 자,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뭐가 더 발달한 것 같은지. 1번 이성 손 들어볼까요? 와우. 2번 감정. 오, 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들 왜 두 가지가 다 있죠. 두 가지가 다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까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건 사람은 무조건 다 여기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총체가 다 여기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뭔가 신나잖아요? 안정감이 들잖아요? 그럼 여기가 막 개발돼서 와 신난다 뭔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기분이 안 좋은 날 뭔가를 발견하면서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내가 팍 넘어졌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죠? 이성적인 생각이 안 들죠. 아, 감정적으로 망했다. 난 오늘 이렇게 넘어진 걸 보니까 교회 가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끊임없이 자기 예언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죠. 이쪽이. 그러다 보면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감정적으로 되게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런 날 길도 잊어버려요. 늘 잘 가던 길도 잊어버리고요. 물건 계속 놓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이 감정과 공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린 늘 이성적으로 뭐 해야만 해, 대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해 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도 수능을 본 세대입니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서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떤 시험에서 별건 아니고 OMR 카드를 밀려 쓴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수학을 그래도 잘한 편이었는데 앞자리가 날아가고 7점을 받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그 뒤로 제일 싫어하는 수학 과목이 돼버린 거죠. 오늘이 그리고 날짜로 따지면 15일이다 라는 가정하에 15일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5번, 15번, 25번, 35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수학쌤이 꼭 문제 풀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5번, 15번, 35번 전교 1, 2, 3등 나 25번 어떻게 해요? 수학 문제 열심히 풀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애들은 다 들어가고 나 혼자 남아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툭툭 치면서 그래 다음부터 열심히 해라 라고 하나요? 아니죠. 아주 일부 선생님들은 들어가라 돌대가리 라고 얘기하면 어떤 믿음을 갖게 되죠?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는 머릿속에 숫자가 없구나.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감정을 통해서 이성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공감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세상에서도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가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 내 상태가 어딘지 알아야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죠. 현재 내 마음이 어딘지 알아야 거기로 갈 수 있죠. 그것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감정을 느끼는지 좀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감정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고요.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옆에 계신 분이랑 가볍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사람이랑 잘 맞아. 예를 들어서 내 얘기 너무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진짜 안 맞아. 나한테 무조건 뭐라고 시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옆에 계신 분이랑 얘기해 보시는 시간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는 잘 맞기도 하고 또 때론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그럼 존재의 의미를 잃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형상을 하셨죠. 근데 가끔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되게 당황스러운 일도 생기고요. 이유는 뇌의 사고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뇌의 사고체계가 달라요. 그것들을 지금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완전 재밌을 거예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대박이에요.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고 자유한곡선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어요.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가지 도형이 만약에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들이 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성격일 것 같은지를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 원만할 것 같아.
정확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 생긴 거 가지고 편견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 레몬에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격일 것 같은지 어떤 느낌인지 옆에 계신 분과 얘기하는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시작해 주시죠.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유두리 있고 그런 얘기도 나왔네요. 도형심리학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도형심리학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직사각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은 직사각형을 고를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직사각형인 사람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과도기에 있는 사람, 뭔가 변화하는 시기에 있는 분들은 직사각형을 고를 확률이 높대요. 역할 갈등을 하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원래 이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는데 현재 내 상태가 이건 거지, 이분들은 조금 더 안정화된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4가지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얘까지 들어드려야 또 안심을 하시니까, 나는 뭔가 사람들과 함께 원만하게 동글동글하게 가고 싶은데 자꾸만 나에게 뭔가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돼라는 강요하는 그런 환경들이 초래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영어로 스트레치 된다, 확장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찢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힘들죠. 그래서 이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혹시 옆에서 힘들다라고 하면 위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방송을 보시다가 내가 직사각형을 골랐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할 때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4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동그라미 고르신 분은 기본적으로 수업도 잘 들으시고 방송 들으시면서도 고개를 잘 끄덕여 주시고 리액션이 정말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나라도 좀 들어줘야겠다 라고 하는 굉장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분들, 그러면서도 이런 고민을 하시죠. 내가 이거 왜 듣고 있지? 라는 끊임없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가 막 말을 붙이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 많아질까요? 내가 얘한테 혹시나 상처 주지 않을까. 교회 내에서도 뭐 시키면 네 라고 얘기는 하긴 하면서 막 밝게도 얘기하지만 머릿속으로 뭐가 고민하죠? 내가 이거 왜 하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한, 좋게 말하면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한, 단 내가 친한 사람만 너무 중요한 관계에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존재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따뜻해지죠.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네모 고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강의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언제 끝납니까? 오늘 뭐 합니까? 정확한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방송 일자는 언제입니까? 정확한 뭐가 필요할까요? 정보가 필요해요. 이분들은 정보가 필요해요. 그냥 사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못 해석을 하면 오늘 언제 끝납니까? 물어보면 빨리 끝내주세요라는 느낌을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어요. 큰 이유 없어요. 그냥 나에게 정보를 가져와라. 그 대신 이분들은 정보가 모아지면 그때부터 그걸 다 해요. 이분들이 일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리스트를 작성해요. 사실 뭐 전날 다 작성했겠지만 그걸 지워나가는 게 오늘의 일이에요. 그걸 다 지우기 전까지는 잠을 잘 수 없어요. 정말로 성실하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이분들은 야근의 화신이 돼요. 왜 그럴까요? 정보가 모아지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일이 늘 더 옵니다. 왜요? 잘 마무리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나는 뭔가 새로운 걸 하지 않겠다, 반복되는 일을 그냥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장점들이 존재하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세모인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정말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세요. 어떤 리더십이요? 뭔가 성과와 결과를 내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죠. 했어? 안 했어? 된 거야? 안 된 거야? 저희가 이런 일이 있고요. 아니, 그래서 결론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언제 빛을 발할까요? 완전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어요. 음식 메뉴 고를 때. 이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정답이 존재합니다. 난 이거 먹고 싶은데 라고, 근데 좀 성숙하니까 먼저 얘기하지 않죠. 뭐 먹고 싶니? 그럼 저희 짜장면 어떨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좀 많이 정해져 계신 분들이시죠. 이분들 덕분에 빠른 결정과 빠른 성과들이 나기 시작하죠. 중요한 건 세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사람이 존재합니다. 4번째 사람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사람이고요. 강의를 들어도 제일 중요한 건 재밌어야지 들어요. 내가 일을 선택하는 기준? 재밌으니까. 왜 하지 않니? 재미가 없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중요하고요. 되게 통합적인 사람이에요. 통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쉬워요. 책을 읽어도 1과부터 8까지 있으면 1, 왠지 8, 3, 6, 2, 와, 나 이거 다 할 것 같아 하면서 책과 관련하면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책과 연결성을 확 이어가는 천재적인 분들이시죠. 네, 천재적인 분들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볼 때 와, 관계 중심적이다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아우, 답답해라. 성실하고 와, 충실하시군요. 꽉 막혔어. 리서치과 성과 독재자.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아우, 정신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공감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1번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쉽지 않아요. 왜요? 모르니까. 제가 왜 저러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초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초능력을 발휘하는 건 단순히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은혜로 그래 내가 변했어, 물론 그것도 참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알아가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1번 알아가려는 노력.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남의 감정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나눠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가져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한 명의 생각과 한 명의 결정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이 네 사람이 다 필요해요. 함께 가야죠. 정보가 모이고 정리가 돼야죠. 그리고 뭔가 결정도 내려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만들어져야죠. 이 네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물론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넷이 함께 일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진 건 다르게 공감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럼 공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감이라는 단어의 영어는 empathy라고 하는데요. 그 언어는 어원 자체는 예술 작품을 보면서 감상하면서 와, 진짜 멋있다라고 느끼는 거에서 시작한대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걸작품 아니겠습니까? 예술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느끼는 거죠. 좋다, 훌륭하다. 단 공감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함께 공감하기 위해선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배려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육적 언어가 있어요. 웃는 얼굴로 엉덩이를 걷어차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쉬운 말은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주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솔직하고 정확하게 나의 말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도 필요한 거죠. 공감과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한 방향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온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온도들을 좀 더 따뜻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온도 자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고요. 우리의 뇌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기분 좋게 각자 다르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간에 서로 공감과 배려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뭔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 있다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아름다운 교회 성요한 전도사라고 합니다. 예, 저 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공감에 대한 얘기들 너무 잘 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이성을 서로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여자가 정말 남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으면 저희 아내는 완전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고요. 저는 완전 세모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결혼 초기에 아내가 친구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더라고요. 친구가 막 이 친구 너무 고민 많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친구 만나지 마. 3시간 동안 혼났어요. 제가 3시간 동안 혼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혼나는 게 5분 안쪽이었거든요. 누군가를 혼내더라도 얘기를 듣더라도. 근데 3시간을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하루아침에 해결된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100% 공감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조 목적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돕는다는 건 서로가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한다는 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게 이런 게 있고 너의 부족한 게 이런 게 있구나. 그걸 함께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인정할 때 그때 진짜 공감이라는 것 같아요. 다 맞춰주는 게 공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뭐 제가 5년 정도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진짜 공감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동 능력교회 전종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옛날에 겪었던 경험인데 뭐라 하지? 저도 사람들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는데 공감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살짝 쌍방향적인 느낌이라서 그렇죠. 제가 좀 노력을 하려 해도 반대편에서 공감을 해주려는 노력이 없으면 그냥 이 공감이라는 거는 아예 안 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그죠? 난 되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냉랭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난 정말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가도 힘든 경우가 생기죠. 사실 쌍방향적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보면 좋은 게 나는 인지 못하는 무언가의 비언어적이든 언어적이든 메시지를 이 사람한테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전에. 혹은 그 사람은 나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랑 안 좋았을 확률도 높아요. 뭔가 이 사람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얘를 이겨내리라, 극복해보리라, 공감해보리라 막 그 순간 서로 피곤해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원하는 그 에너지 레벨이 1이면 1.5 정도의 에너지 레벨만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되게 힘들게 이렇게 막 오늘 에너지 레벨 한 2밖에 안 되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 반가워 막 이러면 되게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에너지 레벨로 친하고 싶은 레벨로 공감의 레벨보다 약간만 더 높게 맞춰준다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과 노하우가 좀 더 쌓이다 보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뭔가 트라우마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내 잘못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며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내가 나와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남과 공감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가시다 보면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또 그 감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해보는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만일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기입니다. 너 새벽 예배 갈 거야? 난 못 갈 것 같아. 그래, 그래도 나는 꼭 갈 거야. 왜냐면 나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거든.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우린 이러고 싶어요. 오늘을 너무 살고 싶죠. 오늘 성경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도망가는 거 굉장히 처음이 어려워요. 하다 보면 정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일이 발생하죠. 이유는 뭘까요? 정말 내가 뭔가 변화하고 싶다면 내 위치가 어딘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오늘 내가 어딜 살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